오늘의 사연은 친정엄마한테 개소리한다던 시어머니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마지막에 사이다 내용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돌되는 딸내미 하나 있는 20대 애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인연을 끊고 살게 된 막장 중의 막장이었던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글이 두서없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부모님은 신랑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는 윗지방에, 시어머니는 아랫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집과 저희 친정집은 그 양쪽에 중간쯤에 있고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땅값, 집값이 소문난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신랑의 얘기를 들어보니 외가가 잘 산다거나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버셨던 거는 아니었고 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이혼 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가 그 남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집 사고 땅 사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결혼 초까지의 저희 시어머니는 나름 주위에선 볼 수 없는 인자하고 멋진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댁에 가면 제게 설거지조차 한 번 시키신 적이 없으셨고 며느리 불편하시다며 먼저 전화를 거셨던 적도 없으셨거든요. 거기에다 서로 워낙 말도 잘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드리면 저랑 같이 신랑 욕도 해주시고 두어 시간 걸리는 거리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놀러가서 자고 오고 같이 쇼핑도 하고 명절엔 셋이서 둘러앉아 같이 고스톱도 치며 어머니가 쓰시던 숟가락까지 서스럼 없이 같이 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 신랑 앞으로 등본과 건강의료보험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카드 미납명세서와 건강의료보험 미납명세서 등이 미친듯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신랑이 군인 시절 때 휴가 나와서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카드 2장을 신랑 서랍을 뒤지다 우연히 발견해 가져가서 시원하게 긁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저희 신랑은 현금카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때였고 다들 안 쓰는 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시피 신랑도 까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계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엄마가 자기 몰래 미친듯이 카드를 써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랑 신랑이 인터넷으로 대충 내역을 쭉 훑어봤더니 카드론 600만원, 할부 400만원, 일시불 300만원, 신랑이 어렸을 때 미납됐던 의료보험료가 신랑에게 넘어와 약 1000만원 등 대략 3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마 그 아저씨랑 시원시원하게 긁고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모텔비에 택시비,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제주도 여행비, 친척 경조사비, 심지어 그 아저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그 아저씨의 차 기름값까지 신랑 카드로 긁어줬더군요. 그래서 신랑이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 처음엔 내가 다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전화드려봐도 받지도 않고 계속 피하면서 결국 땡전 한 푼 안 주시더라고요. 참다 못한 신랑이 어머니께 엄마 우리도 지금 하나도 돈 없어. 얼른 알바라도 해서 제발 조금이라도 갚아줘. 응? 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야 이 호루자식아 내가 나가서 접시라도 닦아야겠니? 이런 호루자식을 만나? 하시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부부 둘이서 한 달에 식비, 생필품 다 해서 10만원을 살아보셨나요? 임신하고 치킨 먹고 싶어서 울다 잠들고 한겨울에도 보일러가 끊겨서 패딩 입고 TV 보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 어머니가 신랑 명의로 긁고 다니셨던 빚을 저희 부부가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참고로 그때 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고 휴직을 한 상태였는데 빚 갚느라 친정에 많이 기대고 친정 동생, 친정 아버지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 일을 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임신 핑계를 대시며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찜찜하긴 했지만 안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또한 신랑의 빚 문제로 시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셨기에 날짜를 잡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양가 어머님끼리 만나 가벼운 인사치레들을 하고 나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애들 지금 냉골에서 살면서 임신한 애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사돈이 얼른 카드값을 갚아주셔야 애들도 편하게 살지 않겠어요? 말을 꺼내셨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께 그릇을 들고 던지는 신용까지 하시며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식당 이모들도 계셨는데 다 듣고 수군대시고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신랑이 겨우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식당을 나와 각자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과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해봤는데 참 과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장모한테 그딴 개소리 들어야겠니? 어쩜 너네 장모는 그렇게 몰상식하니? 도대체가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시더라 라고 하시는데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를 듣고 있던 제가 그동안 참아온 울분에 눈이 뒤집어져서 바로 신랑 따귀를 때리고 야 니네 엄마 미친년이라 너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니네 엄마 정신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안 끊고 끝까지 우리가 싸우던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이제 신랑에서 임신 중인 저한테로 넘어와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랑은 임신한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게 진정하라며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신랑의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도 피해자였는데 왜 그때 신랑의 따귀를 때렸었는지 그건 참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많이 후회 중입니다. 미안해 우리 신랑. 그렇게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연락 끊고 살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자 본인이 써제낀 돈의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10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보내주시더니 다시 저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와 카톡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신랑과 저 모두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 놨었는데 계속 다른 폰 번호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희도 계속 무시하고 안 받았었는데 결국 저희도 돈이 급해 돈 몇 푼이라도 받아보려고 차단을 풀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돈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라고 하시더군요. 참나. 아니 무슨 유산 물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써제낀 돈 갚으라고 하는 건데도 참 뻔뻔하시더라고요. 결국 현재 저희 신랑은 저보다 더 본인의 엄마한테 치를 떨고 있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만 오면 윽박지르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화내서인지 이제는 아들이라면 경기를 일으키시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우리 착한 며느리 뭐하니? 라고 하시네요. 참. 제가 뒤에서 시키는지도 모르고요. 들려오는 말로는 외가 친척분들께 본인이 아들 카드 쓰고 잠수 탄 건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아들이 결혼하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생신, 어버이날도 안 챙기고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 호로자식이라고 욕하고 다니신다고 하네요. 근데 웃긴 건 외가 친척분들도 애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면서 그냥 애들 좀 냅두라고 하셨답니다. 이미 외가 친척분들도 어머니의 실체를 잘 아시는가 봅니다. 곧 있으면 저희 아기가 돌인데 돌잔치에도 신랑 외가 식구들과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둘째가 생겨도 알리지 않고 저희 딸 커도 친할머니 없다고 하기로 신랑과 합의 봤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시어머니까지 같이 되어 있던 건강의료보험도 뺄 예정입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빚 갚느라 돈이 없어 한겨울에도 보일러도 못 켜가며 거지처럼 살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신랑이 결혼해주면 설거지는 절대 안 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계속 쭉 지켜주고 있고 전 아직도 바보 같지만 저희 집 세탁기 사용법도 잘 모르고 아파트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공주 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딸내미한테도 자상하고 멋진 아빠 노릇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뵈며 자식 노릇도 잘하고 있네요. 참고로 친정에 잘하는 건 시어머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참, 그리고 시아버지 댁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시할머니께서는 저희 딸이 100일 되던 날 차로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셨으면서도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오셨다며 저희 집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드려서 빨리 오신 김에 증손녀 더 안아보고 가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됐어. 나 여기 별다방에서 냉커피 마시다가
약속한 시간에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하시고는 정말 약속한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오신 고모님, 시아버님 밥 드시는데 새아가랑 증손녀 힘들다며 그만 먹고 가자고 밥그릇까지 뺏으시고 후식도 안 드시고 가십니다. 제가 할머니 좀 더 계시다가 사진관 가서 증손녀랑 사진이라도 찍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쿨하게 거절하시며 30분 만에 다시 그 5시간이 넘는 거리를 돌아가시네요. 그건 아직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아버님은 무뚝뚝하시긴 하지만 저희 딸을 아껴주시고 금일봉과 선물을 말없이 안겨주시고 명절도 딸 돌되면 간다고 하니 5살은 되고 나서 오라며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복은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천륜이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돼서 결국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방패막이 잘 되어준 우리 신랑을 믿고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만 시댁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플러스로 시어머니 덕분에 지금 모든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갚은 돈은 미리 시어머니 부양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싸게 친 거겠죠? 지금은 돈도 다 갚아가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걸 남기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추신 혹여나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이 오신다면 저랑 신랑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끔씩 시어머니랑 자주 연락하시는 신랑 사촌형이 전화 오기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